또 하나 가족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슴 아픈 역사 시작되죠.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돌아가시게 되는 을미사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명성황후 즉 왕의 아내죠.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명성황후는 이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못마땅히 여긴 일본이 이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시해하는 장면이에요. 자, 초등학교 왕녀사회 108에서 112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2시간짜리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즉 일본의 침략과 이거에 맞서서 광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에서 그 과정에 보면 이제 청일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네,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 일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광복을 이루려고 노력한 인물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인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뭐 유관순,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민족이 일제와 맞서서 싸워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는 절차를 한번 보면요. 1895년 일미사변, 아간파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을사늑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국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을 하고 1930년에 윤봉길 의사에 의거 40년에 한국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자, 이 연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교과서 108쪽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라고 해서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교과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 교과서에 보면 여기 이 인사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분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스염 혹시 보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사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이런 분들의 노력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태극기가 걸려 있죠. 192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 대한제국은요, 조선 다음 나라인데 그렇게 길게 있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와서. 근데 이 시기에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도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이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자주 독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겠다. 그리고 좀 더 좀 더 나아지겠다. 발전하겠다.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근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앞에 배웠던 청일 전쟁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청일 전쟁 나오잖아요.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일제라는 말은요, 또 대한제국처럼 일본 제국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근대화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제가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일제는 안 돼.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원래 고종하면 우리 흥선대원군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종이 좀 컸기 때문에 이제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고종이 스스로 다스리고 명성황후와 함께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고종의 아내이고요. 외교 정책의 제안자며 고종의 정치의 조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일본이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시해라는 것은 왕이나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아내, 즉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죽인 거죠. 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이고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사건 사자고 일사자, 그리고 변은 변하다는 뜻인 변화할 때 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1895년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일미사변 때 이제 자신의 아내가 지금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자기도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에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아는 좀 어려운 한자거든요. 한자로 보면 아는 잠시 하자, 관은 집관자, 파는 뭐 흩뿌릴 파, 그다음에 퍼트릴 파라는 뜻인데 뭐 옮기다는 뜻으로 봐도 돼요. 그다음 천은 옮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집을 옮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 경복궁에 있었는데 궁궐로 이렇게 일본군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와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헷갈리면 러시아 할 때 이아랑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아니고 글자만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한자고 이거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그 왕이 옮겨가니까 일본의 입지는 축소되고 러시아가 이제 다시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일단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계속 간섭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자, 이 사건은 1895년 을미사변 1년 뒤인 1896년에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견제하기 위해 청과 러시아 공사들을 만나며 서양 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했던 명성황후는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에 1895년 일본 낭인들이 건천궁으로 난입해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다. 이것이 을미사변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고 다시는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110쪽의 내용입니다. 서양 여러 나라들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던 이때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때 조선 정부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공부할 문제에 나왔던 자주 독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주국 할 때 자주는 뭘까요? 네, 이때 자는 스스로 자자. 우리 자습하다 할 때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스스로 자자고요. 그 다음에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은 나라 국자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고 건드리지 마라.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간섭에 휘둘리지 않고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주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자, 독립신문은 옆에 사진이 있죠. 한번 볼게요. 독립신문은 최초의 한글 신문으로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지금과 다르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료와 계합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협회가 설립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요.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그걸 버리고 독립문을 세웠다. 자, 영은문은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문이고요. 중국 사신이 오면 임금이 직접 나와서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임금이 즉위 하여 중국 사신이 조칙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조칙이란 것은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림 목적으로 적은 문서, 즉 이제 중국의 왕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밑에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독립문은 4대 의미를 가지고 있던 영문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과 자강 스스로 강해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세운 기념물입니다. 여기서 4대는 뭐 다른 사람 중국을 뭐 이렇게 무조건 높이는 걸 말해요. 내용은 우리 교과서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잘 확인해 봤나요? 자, 다시 또한 만민 공동회를 열어 누구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정책과 사회제도를 비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많은 1만 만자, 그래서 전체라는 겁니다. 꼭 만 명이 아니라 많은 의미고 모든이라 의미고 민은 백성민자입니다. 그래서 공동회는 공동토론, 공동회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정책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신선한 건데 그 당시에 대해서 이제 왕이나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한편 고종은 을미사변으로 맨 처음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게 아간 파천이었죠. 그리고 이 고종은 항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했으며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로 즉위한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대한제국이란 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좀 이름 비슷한 다르죠. 쟤는 황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왕 말고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환구단이란 것은 둥글 환자에 언덕 구자, 뭐 구릉이라는 표시할 때 구자 쓰는데 단은 제단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자, 아래 사진이 황구단의 모습이고요. 이 황구단에서 이제 황제를 즉위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